정민우, 당신은 우리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3년 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던 순간이 재생되고 있었죠. 검은 연미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무대 위에서 깊게 인사하는 모습, 기립박수를 치는 관객들, 가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황금 트로피까지. 정민우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둘러쌌죠.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이곳에서 그는 벌써 1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벽 한켠에는 먼지가 쌓인 연주의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악보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봤습니다.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에는 수술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인대 파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피아노를 제대로 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완성하지 못한 작곡 파일이 떠 있었죠. 광고 음악 작업이었습니다. 한 곡당 50만 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혜빈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음악대학 시절 동문이자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였습니다. 민우야, 안녕? 응. 피아노 과외 한 건 더 들어왔어. 초등학생인데 어때? 됐어. 요즘 너무 바빠. 그래도 예빈아, 정말 됐다고. 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었을 뿐이죠.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죠.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었는데요. 택배도 아니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계속 이어졌죠. 똑똑똑, 똑똑똑. 규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문 앞에는 11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키는 작았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며칠 감지 않은 듯 기름져 보였고 신발도 낡아 있었죠. 저기,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아노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피아노요. 배우고 싶어요. 누가 보냈니? 아무도요. 그냥 소리 들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은 없어요. 그런데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민우는 아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말라깽이 체구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간절한 눈빛. 뭔가 애처로운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피아노 안 가르쳐. 그런데 안 된다고 했잖아. 민우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문틈에 손을 끼웠죠.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제발이요. 안 된다니까. 저 정말로 배우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마음을 굳혔죠.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민우가 문을 닫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수선했죠. 아이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민우는 컴퓨터 앞에서 작곡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고 음악 데드라인이 이틀 남았거든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똑똑똑.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죠. 설마 어제 그 아이가 또 온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역시나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말이죠. 다만 오늘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아이가 내민 것은 작은 종이봉지였습니다. 뭐야 이게? 사탕이요.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민우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옛날식 사탕 몇 개가 들어 있었죠.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아이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고마운데. 그래도 안 돼. 왜요? 나는 더 이상 피아노를 가르치지 않거든. 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 한 번만이라도요. 딱 한 번만. 안 된다니까. 저는 정말로 간절해요.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민우는 아이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남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장유아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피아노 배운다고 하면. 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푹 숙인 채 말이죠. 민우는 뭔가 사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집에 피아노 있어?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 있어요. 학교 것으로 연습하면 되잖아. 선생님이 허락해주지 않아요. 저는 말썽쟁이라서요. 유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우는 아이의 표정에서 뭔가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죠. 너 몇 살이야? 11살이요. 학교 다니고 있고? 네. 그런데 재미없어요. 민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보였거든요. 피아노를 향한 간절함이 진짜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한 번만 봐줄게. 딱 한 번만. 유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내 말 잘 들어야 해. 네, 네. 민우는 유아를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전자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앉아봐. 유아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무 작은 체구라 발이 페달에 닿지 않았죠. 손 한번 봐보자. 민우는 유아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작고 가는 손가락이었지만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피아노를 치기에 나쁘지 않은 손이었죠. 좋아. 그럼 먼저 자세부터 배워보자. 민우는 유아에게 올바른 앉는 자세를 가르쳐 줬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손목을 자연스럽게 둥글게 만드는 법을 말이죠.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쳐보자. 유아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툴렀지만 소리에 대한 집중력이 남달랐습니다. 한 음을 정성스럽게 듣고 있었거든요. 어때? 재미있어? 네, 너무 재미있어요. 유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우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죠. 이 아이에게는 정말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벌써요? 조금만 더요. 약속했잖아. 한 번만이라고. 유아는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번만이라고 했는데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내일 생각해 볼게. 정말요? 거짓말 아니죠? 응, 거짓말 아니야. 유아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나간 후 민우는 전자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건반 위에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았죠.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릴 적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의 꿈을 말이죠.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결국 유아에게 정식으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일주일에 3번, 1시간씩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유아는 민우의 집안 청소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유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느새 그 아이는 민우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죠. 오늘은 양손 연주를 해보자. 민우는 유아 옆에 앉아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오른손으로는 멜로디를, 왼손으로는 반주를 치는 간단한 곡이었죠. 와, 신기해요. 유아는 민우의 손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해보자. 먼저 오른손부터. 민우는 인내심을 갖고 유아를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유아의 실력은 놀라운 속도로 늘고 있었거든요. 특히 유아의 청음 능력은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한 번만 연주해줘도 금세 따라할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도 남달랐습니다. 유아야, 너 정말 잘한다. 정말요? 응.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 민우는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피아노를 쳐왔지만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는 처음 봤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완벽했고 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이 뛰어났습니다. 음악 천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선생님은 왜 피아노를 그만두셨어요? 민우는 움찔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요? 아직 말하기 어려워. 유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는 선생님 피아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고마워.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저도 행복해졌어요.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유아를 가르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아이의 순수한 열정을 보고 있으면 자신도 처음 음악을 시작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유아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저요? 응. 너한테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유아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 있었죠. 민우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작곡을 했습니다. 광고 음악이 아닌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말이죠. 유아를 위한 연습곡이었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으면서도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곡. 민우는 밤늦게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창작의 기쁨이었죠. 다음 날 유아는 늘 그랬듯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 민우는 어젯밤에 완성한 악보를 유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해 만든 곡이야. 저를 위해서요? 유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악보를 바라봤습니다. 제목은 작은 손의 노래였죠. 한번 쳐보자. 민우는 유아와 함께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유아는 곡을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너무 좋아요. 이 곡이 정말 제 마음 같아요. 민우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고 나서부터
자신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유하야, 우리 계속 함께 연습하자. 네, 좋아요. 그때부터 민우와 유아의 진짜 음악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유아의 실력을 보며 민우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죠. 어쩌면 자신도 다시 음악가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유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이니까 감기라도 걸렸거나 학교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유아는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는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네. 민우는 창문 너머로 옆집을 바라봤습니다. 낮에도 불이 꺼져 있었고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참다 못한 민우는 옆집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똑똑똑.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세게 두드려 봤지만 마찬가지였죠. 유하야 있어? 목소리를 높여 불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날 저녁 민우는 정예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빈아,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 아는 사람 있어? 왜? 갑자기 웬 초등학교? 아, 그냥 궁금해서. 정혜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 초등학교에 아는 선생님이 있긴 한데. 왜? 혹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 줄 수 있어? 장유아라는 학생에 대해서. 장유아? 누구야, 그 애? 내가 피아노 가르치고 있는 아이야. 정혜빈은 놀랐습니다. 너 피아노 가르친다고 했어? 응. 얘기가 길어. 일단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래? 다음 날 정혜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야,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봤어. 어떻게? 상황이 좀 복잡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민우는 정혜빈을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정혜빈의 표정이 심각했죠. 그 아이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 어떻게? 엄마가 작년부터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대. 그리고 아빠는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했다고 해.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유아는 혼자 살고 있다는 거야? 할머니가 가끔 와서 돌봐주시긴 하는데 거의 방임 상태래. 그리고 정혜빈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어. 다른 아이들이 그 애를 많이 괴롭힌다고 해. 왜? 가난하고 부모가 없고 말도 별로 안 한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잖아.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아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음악이 그 아이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은 뭐라고 해? 최선영 선생님인데 솔직히 그 애를 좀 귀찮아하는 것 같아. 문제아 취급하고 있다고. 문제아라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민우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유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 학교가 어디야? 왜? 가봐야겠어. 민우는 유아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운동장도 작고 초라했죠.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유아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나무 그늘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유아야. 민우가 부르자 유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안 왔어? 걱정했잖아. 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과할 일이 아니야. 무슨 일 있었어?
그때 몇 명의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유하야, 이 아저씨 누구야? 설마 너 아빠야? 아빠 없다고 했잖아. 아이들의 말에 유아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우는 화가 났지만 참았죠. 유아야,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하자. 민우는 유아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옷도 며칠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유아야, 솔직히 말해줘. 무슨 일이야? 유아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 피아노 그만 배우고 싶어요. 왜? 제가 배울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자격이 없다니.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아무도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민우는 유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아야, 음악에는 자격 같은 게 없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유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우는 유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있잖아. 그날 이후로 민우는 유아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레슨이 없는 날에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신경 썼죠.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숙제도 도와줬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아요? 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제가 자꾸 와서 귀찮지 않으세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선생님이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저요? 왜요? 유아 덕분에 선생님도 다시 음악이 즐거워졌거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유아를 가르치면서 민우는 자신이 왜 피아노를 시작했는지 기억하게 되었거든요.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유아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꽤 어려운 곡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감정 표현이 뛰어났습니다. 유아야, 너 정말 많이 늘었다. 정말요? 응.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아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왜? 무서워?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요. 민우는 유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음악은 달라. 음악을 통해서는 진짜 너를 보여줄 수 있어. 그런가요? 그럼. 선생님이 장담해. 민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아야, 우리 같이 무대에 서보지 않을래? 무대요? 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무대요? 다음 달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음악회가 있어. 거기에 참가해보자. 저 같은 애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유아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만약에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해도 괜찮아. 무대에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거든. 진정성이요? 응. 내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민우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도 기술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했었죠.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킨 것은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나가실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한다면. 정말요? 유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희망찬 표정이었죠. 네,
해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열심히 준비해보자. 민우는 유아를 위해 특별한 곡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작곡한 작은 손의 노래였죠. 이 곡이라면 유아의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곡으로 할 거예요? 응. 이 곡은 너를 위해 만든 거니까. 감사해요, 선생님. 그날부터 둘의 진짜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했지만 민우는 무엇보다 유아의 마음가짐에 신경 썼죠. 유아야, 무대에 서는 건 무서운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선물을 주는 거야. 내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지.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게는 그런 힘이 있어. 연습을 거듭할수록 유아는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음악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무엇보다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설레어요. 좋은 의미로, 네, 빨리 무대에 서고 싶어요. 민우는 뿌듯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등지고 살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유아가 자신을 구원해 준 것 같았습니다. 유아야, 고마워. 왜요? 선생님도 유아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되었거든. 유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민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말이죠. 음악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죠. 민우와 유아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떨려요, 선생님. 유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괜찮아.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민우는 유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비벼줬습니다. 기억해. 우리는 선물을 주러 가는 거야.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아보다 나이가 많은 중고등학생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부모님들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와, 다들 잘 차려입었네요. 유아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우가 사준 흰색 꽃무늬 원피스였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소박했죠.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음악이 중요한 거지. 민우는 유아를 격려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유아의 학교 아이들이었죠. 앞장선 것은 반장 이정훈이었습니다. 장유아, 너 여기서 뭐해? 정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마 너도 참가하는 거야? 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 정말? 장유아가? 다른 아이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부모도 없는 애가 누가 가르쳐줬대? 민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 누구세요? 유아 선생님이야. 아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아는 더욱 위축되었죠. 선생님,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그때 한 명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어머, 장유아, 내가 여기서 뭐하니? 유아의 담임교사 최선영이었습니다. 선생님, 유아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설마 너도 참가하는 거야? 피아노 콩쿠르에? 최선영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아는 문제아인데 이런데 나와서. 민우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 피아노 선생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아이는. 최선영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요. 집중력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는 천재적인 재능 있는 아이예요. 최선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능이요? 이 아이가요? 그때 진행요원이 나타났습니다.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순서대로 무대에 올라가 주세요. 유아의 순서는 6번째였습니다. 앞선 5명의 연주를 들으며 유아는 점점 더 긴장했죠. 모두 실력이 뛰어났고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내 음악을 들려주기만 하면 돼. 드디어 유아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은 장유아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유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애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린 것 같은데. 유아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민우와 눈을 맞췄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유아는 깊게 숨을 쉬고 첫 음을 쳤습니다. 작은 손의 노래의 조용한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긴장 때문에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음악에 몰입하기 시작했죠. 유아의 작은 손에서 나오는 선율은 순수하고 진실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죠. 유아의 연주에는 기교는 부족했지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르자 유아는 완전히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음악을 만나고 느꼈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최선영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런, 저 아이가, 정훈을 비롯한 반 아이들도 멍하니 유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알던 유아가 아니었거든요. 유아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해냈어요.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줄 몰랐거든요. 리허설이 끝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유아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왔거든요. 유아야, 정말 잘했어. 한 중학생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칠 수 있어? 유아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쳤어요. 최선영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아야. 네, 선생님.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구나. 최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선생님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최선영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해. 정훈도 다가왔습니다. 평소 유아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아이였죠. 유아야. 응?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해. 정훈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너를 전혀 몰랐구나. 너는 정말 대단한 애야. 유아는 놀랐습니다. 정훈이 사과하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괜찮아. 나도 이해해. 민우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뭉클했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편견을 없애는 힘 말입니다. 며칠 후 본 공연 날이 왔습니다. 문화센터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죠.
리허설 소문이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아의 연주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많이 떨려요, 선생님. 유아가 무대 뒤에서 말했습니다. 리허설 때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민우는 유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기억해. 리허설 때 어떻게 했는지. 마음으로 연주했죠. 그래. 오늘도 그렇게 하면 돼. 객석에는 정혜빈도 와 있었습니다. 최선영 선생님과 반 아이들, 그리고 유아를 돌봐주시는 할머니도 계셨죠. 모두 유아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유아 양의 연주입니다. 사회자의 안내가 나왔습니다. 공명은 작은 손의 노래입니다. 유아는 깊게 숨을 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리허설 때보다 덜 떨렸죠. 객석의 따뜻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피아노 앞에 앉은 유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처음 민우를 만났을 때, 첫 레슨을 받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연습 시간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리허설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소리였죠. 유아는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곡이 진행되면서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아의 연주에 빠져들었거든요. 작은 손에서 나오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민우는 객석 뒤쪽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도 다시 음악의 길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거든요. 손가락 부상 때문에 연주자의 길은 포기해야 했지만 작곡가나 교육자로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의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브라보, 브라보. 유아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아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유아는 민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성공했어요. 그럼, 정말 멋있었어. 정혜빈도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정말 대단하다. 너 때문에 저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최선영 선생님도 와서 민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아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유아 덕분에 저도 다시 꿈을 찾았거든요.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부상당한 손가락으로는 예전처럼 화려한 연주를 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달랐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민우는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를 위한 곡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곡을 다시 시작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3년이 흘렀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제 청소년 피아노 대회 회장이 웅성거렸죠.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참가한 권위 있는 대회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온 장유아 양의 연주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 사단조입니다. 객석 한편에는 정민우, 정혜빈, 최선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떨린다, 정말. 예빈이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유아가 잘할 거야. 민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처음 무대에 섰던 그 아이가 이제 국제대회에 나와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무대 뒤에서 유아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유아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죠. 키도 많이 컸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유아야, 준비됐어?
함께 온 한국 대표팀 코치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유아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민우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들이 떠올랐죠. 기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음악은 선물이다. 너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다. 장유아 양, 입장하세요.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유아는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에 나선 유아를 본 관객들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어린 동양인 소녀였거든요. 하지만 유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유아는 잠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선생님을 찾았죠. 멀리서도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유아는 미소를 지으며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쳤죠. 쇼팽의 발라드 1번은 매우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자신만의 해석으로 연주했죠. 기술적으로 완벽하면서도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곡이 진행되면서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관객이 유아의 연주에 빠져들었거든요.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민우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대단해. 예빈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해. 최선영 선생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저런 아이를 몰라봤다니. 유아의 연주가 끝나자 회장이 들썩였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브라보 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죠. 유아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민우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죠. 선생님, 해냈어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시상식에서 유아는 1등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연소 우승이었죠. 트로피를 받아든 유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아가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정민우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객석에서 민우는 감동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지 떠올랐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악은 선물이라고. 오늘 저도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유아의 말에 관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유아는 민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민우는 유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3년 전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온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죠. 선생님,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유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너라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유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뿌듯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민우는 유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음악의 진짜 의미를 아는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에게 피아노뿐만 아니라 인생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민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유아를 통해 인생을 다시 배웠거든요. 1년 후 민우는 서울에서 작은 음악학원을 열었습니다. 희망 음악학원이라는 이름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레슨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유아는 유럽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쳐줬습니다. 민우와 유아의 음악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죠. 어느 날 새로운 학생이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8살 정도의 남자아이였는데 유아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본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함께 해보자.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의 힘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야기가 말이죠.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하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진짜 선생님이 되었어. 그리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당신 덕분에 피아노를 꿈꿔요였죠.